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정시 파이터 친구들보다는 수시로 반드시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나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고3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내 내신 성적보다 안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재수가 불가능한 학생, 난 올해 고3 때 꼭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입시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쌤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가 실제 저 이쌤이 고3 학생들을 지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오늘 이쌤이 강조할 이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쌤이 좀 준비한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저 이쌤이 실제 작년에 컨설팅했던 친구들 사례 3명을 실제로 가져와서 이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컨설팅 사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그 전에 상담은 7월에서 8월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7, 8월 시기에 보통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내신 성적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시기에 상담 사례를 보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사례는 위험 사례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일반고에서 내신이 2.1 정도 되는 학생이었고 상담받을 때 당시에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가 3, 수학이 3, 영어가 3, 탐구가 2, 5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이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에서도 성적이 조금 밀려 있었던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3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친구의 경우는 내신으로 수시를 활용했을 때 대학 라인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를 위주로 좀 대학을 마감을 하자라고 이제 상담이 진행됐던 학생인데 이 친구의 경우도 첫 번째는 재수가 좀 불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생활기록부 방향성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 조금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인기 전공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을 높였을 때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준비라든지 성적적인 부분들이 좀 밀렸을 때. 근데 이 성적 지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학년 때로 갈수록 좀 비어 있었던 교과 성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펑크나 있던 과목 성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함을 가져갔던 학생이어서 교과에서 안정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요구했던 방향은 선생님 저는요 교과를 좀 줄이고 학종 비중을 높여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수준이 좀 높다고 평가받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상담 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경험을 근거로 한 이제 저의 평가 기준에서는 생활기록부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대학 라인을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는 종합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줬고 5번, 6번에서는 이 친구가 지금 6월 모의고사 기준에서는 2합 5를 맞출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까지 봤을 때 그리고 탐구 성적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 친구를 한 번 더 수정을 했었는데 실제 처음에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을 때는 이 5번에 썼던 카드가 6번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라인들을 쭉 대학 라인을 했는데 이 친구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다 이게 33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합 5가 너무 맞추기가 애매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친구를 6번 카드 마지막에 원서 접수 마지막에 이 친구한테 야 이거 교과 전형으로 이거 2합 6은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다. 혹시라도 너가 수능 때 모의고사가 너가 원하는 대로 2합 5가 안 나오면 종합 전형에서 지원했던 카드들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정한 이런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6번 카드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 원서 접수가 진행된 후에 다시 이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6번 카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 카드를 가장 아래쪽 카드로 두고 나머지는 굉장히 상향으로 이 친구가 좀 지원을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이 친구 수능 성적이 제 기억에는 3, 4등급이 좀 섞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6번은 당연히 이 친구가 안 쓰고 종합으로 올렸기 때문에 5번 카드에서는 수능 최저가 미충족이었고, 나머지 종합 카드가 그러면은 뭐 5장 정도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이 3번에 있는 카드가 면접이 조금 뒤에 있었던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정말 제 기억에는 울면서 면접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추가 합격이 돼서 아마 여기 학교 지금 열심히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친구의 내신 성적을 평가를 했을 때는 지원 전략으로 봤을 때 이 학생부 종합이 뭐 상중하 라인으로 본다면 한 중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과 중 정도 되는 사이의 대학 라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인기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매년마다 해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자들이 들어왔는지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도 인기 전공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친구가 종합에서 좀 밀렸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사실 안정값을 찾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대학 라인에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한 전공은 인기 전공인지 조금은 비인기 전공인지를 판단해 주시면서 안정값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위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2합 5 정도는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내가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쌤이 6, 9월 달 기준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이 친구가 최저를 맞추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데, 실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이 2합 5로 맞출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선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저희 쌤이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일반고 내신 2.0의 학생이었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5, 수학 3, 영어 3, 탐구 5, 6이 나와서 전략적으로 이 친구는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최저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수학, 영어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전략을 형성한 친구였습니다. 자, 이 친구의 특징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생활기록부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했을 때 인기 전공을 준비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기록부 수준이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높았던 학생이어서 아마 저 이쌤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친구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모의고사가 안정적으로 이 친구가 6월 모의고사는 2합 6이 나왔지만 고3 기준으로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봤을 때 2합 5에서 2합 6까지는 맞출 수 있었던 친구여서 이 친구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저희 쌤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너가 이 모의고사 상황을 봤을 때 정시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6번은 너가 최저를 정말 만약에 수능 미끄러졌을 때 맞출 수 있는 그 최저를 2합 6 정도로 해서 안정적인 카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친구가 2합 5로 교과를 잡을까 아니면은 뭐 학생부 종합 이 친구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학 라인을 좀 낮춰서 종합으로 던질까를 고민하다가 2합 5도 점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 학생이 수능이 본인한테 좀 잘 맞게 나오면 안정적으로 2합 5도 나올 수 있었지만 방향성 자체가 수학을 가져가다 보니까 만약에 2합 5 카드를 날려버리고 2합 6을 맞췄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뭐 내신 컷이 좀 높아져 버려가지고 하나만 안정을 잡고 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는 생활기록부 수준이나 교과 성적 이런 원점수가 굉장히 좀 높았던 친구라 학생부 종합을, 이게 서류형 전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을 좀 안정값으로, 실제로 저희 세미 컨설팅 할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안정값으로 가져가진 않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사실 6번 카드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5번 카드를 종합으로 안정을 같이 잡아놨습니다. 이 4번 카드의 경우도 뭐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전형스러운 교과전형이었습니다. 아마 내신 2등급 초반대의 학생이면 거의 가져가는 전형이에요. 근데 워낙 일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전공이다 보니까 이 교과 라인도 사실은 안정에 가까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번, 5번, 6번은 조금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안정카드로서 저희 쌤이 형성을 해놨고, 실질적으로는 1번에서 3번까지가 이 친구가 합격이 나오면 좀 대학을 잘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학생의 지원 전략이었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너무 인기 전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으로 이 친구가 생활기록부 수준이나 원점수도 괜찮았지만 조금 평가할 때 있어서 상향으로 던질 때 있어서 지원자들 수준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저희 쌤이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3번 카드의 경우는 2번보다는 학교 레벨이 한 반그룹 정도 좀 낮은 학교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합이 나오고 2번 카드에서 이 친구가 합격이 나와서 지금 2번 카드로 지금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 전공이라는 거는 취업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좀 유망한 전공이어서 이 친구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시에서 4가지의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전략을 잘못 형성하네요. 이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밑에를 잘 받쳐놨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아까 전 사례처럼 하나만 합격하는 게 대학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바라겠죠. 왜냐면 컨설팅 받았으니까 내가 6개를 좀 높게 써서 그 중에 5개 떨어지고 하나만 합격하면 되게 뭔가 컨설팅도 잘하고 입시 전략을 잘 형성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1개만 합격을 한 거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입시 전략을 형성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다 떨어지고 이제 재수하게 되는 건 이건 강제입니다. 강제. 여러분들이 재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재수에 당한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상의 경우는 수시로 꼭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봐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안정값,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최저를 혹시라도 못 맞출 때는 어떻게 입시 전략을 형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고 본인의 이 수시원서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비추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저 이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저 이쌤이 사실 매년마다 컨설팅을 마감하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웬만하면 저 이쌤이 추천한 대로 대학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 이유가 상담 때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출결부터 행특까지 문장 단위로 다 분석하고 성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있고 어디 학교를 좀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상향으로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를 보통 상담을 통해서 기준값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내신이 2.3에 6월 모의고사가 국어 4, 수학 5, 영어 3, 탐구가 5, 7이었는데 이 학생의 목표 대학이 본인의 내신보다 훨씬 높았고, 최저 대학으로 설정해 놓은 학교 라인도 실제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친구가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준비한 전공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전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내신 준비로 인해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최저를 더 높은 기준에서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 이쌤이 고3 학생들을 이제 수시원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한 수시를 준비하는 80%의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 기간과 좀 겹쳐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일수록 내가 수능이라든지 이런 좀 큰 시험에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6번에서 최저값을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성적이 좀 약하게 나왔지만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판단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2합 7 정도는 사실 맞출 수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쌤은 6번에 2합 7 정도 되는 학교로 안정값으로 가보자. 그리고 그 대신에 너가 꼭 써보고 싶었던 학교를 1번 카드로 선생님이 전공을 좀 한번 찾아봐 줄게 해서 6번을 쓰는 대신에 1번을 저 이쌤이 좀 찾아줬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9월 모의고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2합 6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학교 라인을 하나를 더 올려보자라고 판단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최저를 맞춘다라면 5번, 6번 다 합격할 수 있었던 학교 라인이었고요. 나머지는 이 친구가 어찌됐던 간에 종합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종합 전형 카드로 이 친구는 수시 원서를 좀 이렇게 추천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이 친구가 수시 원서 접수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 이제 원서 접수를 다 끝내고 나서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질문 때문에 저한테 한 번 더 연락이 왔었는데, 이 친구의 원서 수립을 제가 그때 당시 들었기를 6번 카드는 아예 제가 추천했던 6번 카드는 지원하지 않았고 3번과 4번도 이 친구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라인 이거 3번, 4번, 6번에 들어갈 학교들을 종합으로 아예 올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번만 안전카드로 가져갔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6개 다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5번 카드로 썼던 학교는 본인한테 이제 실제 원서 접수에선 6번 카드였겠죠. 이것도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는 아마 재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쌤이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수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능을 다 잘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만큼만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 과목이라고 한다면 보통 영어와 탐구 조합으로 보통 많이 가고요. 세 과목이라고 한다면 영어 탐구에 국어 수학을 좀 붙이는 경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 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2합 6이다. 그러면 2합 5 정도 맞출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들을 좀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작년에 발표했던 이제 2024학년도의 합격 자료겠죠. 자,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최저 충족률이 57%, 62.8%로 보이고요. 서강대도 교과 전형의 경우는 78%, 자연계열에선 71%, 중앙대도 교과 전형이 71%에서 자연계열은 65%, 동국대는 이제 올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5 논술 전형의 경우는 52%, 그리고 숭실대 재작년 24학년도의 기준은 인문계열은 30%에서 60%, 자연계열은 40%에서 70%로 지금 최저 충족률이 보이는데 거의 절반가량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이 내가 이거 최저를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최저를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6, 9월 모의고사 기준이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컨디션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었겠죠. 근데 그동안의 선배님들은 거의 절반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은 최저도 못 맞춰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건 내신 성적이나 논술 전형의 그런 역량적인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이 최저를 맞출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특히 6, 9월 기준의 이 모의고사 값은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평가값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 주시고 선별적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 이쌤은 학생들 수시 원서 상담할 때 있어서 보통 9월에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8월에 학생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원서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시기에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쌤의 경우는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여러분들 수시 원서 최저 맞출 수 있는지를 또는 정시까지 봐야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물론 9월 모의고사의 경우도 9월 3일에 실시를 하지만 아무래도 성적표가 9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가채점한 성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의 경우는 저 이쌤의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그 기준값을 좀 보고 수능까지 좀 그래도 컨디션이 나올 수 있겠네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값은 6월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내가 최저 기준을 맞출 때 있어서도 6월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 평가원 기준의 모의고사를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